정말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최근 일본의 쌀 품귀 현상에 이어 이번엔 일본의 한 만화작가의 예언으로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과연 무엇 때문에 일본 뉴스에서도 예능에서도 시사 프로그램에서도 난리가 났는지 그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1초면 되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도쿄의 아침이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평소라면 조용히 스며들 햇살도 오늘은 왠지 불길하게 느껴지죠. 슈퍼마켓에서는 쌀과 생수를 사재기하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연이어 터지는 자연재해 뉴스도 일본인들에게는 늘 긴장하며 살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2025년 일본 사회는 보이지 않는 공포에 휩싸여 있었죠. 타카시는 거실 소파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45살의 회사원인 타카시에게도 이런 불안은 처음이었죠. 아내 에미가 부엌에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괜찮을까요? 지진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니 정말 걱정이야. 에미, 우리 한국으로 가는 게 어떨까? 타카시의 말에 에미가 놀란 듯 쳐다봤습니다. 한국으로요? 갑자기 왜? 회사에서도 재택근무 전환이 가능하다고 했어. 아이들 안전이 우선이고 또 유이도 새로운 곳에서 다양한 교육을 받도록 하면 어떨까 싶어. 유이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한국이요? K-팝 있는 나라? 그래. 서울은 지진도 거의 없고 공기도 깨끗하대. 에미가 고민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은 어떡하죠? 아버님이 동의하실까요? 타카시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83세의 아버지 마사유키는 도쿄 외곽 단독주택에서 혼자 살고 계셨죠. 대대로 일본군인 집안에서 자란 마사유키는 제국주의 시절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한국에 대한 반감이 깊은 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타카시 가족은 마사유키의 집을 찾았습니다. 오래된 목조 주택은 여전히 단정했지만 혼자 사는 노인의 적막함이 느껴졌죠. 마사유키는 정장 차림으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셨어요? 그래. 타카시가 조심스럽게 이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요즘 일본 상황이 너무 불안해서요. 저희 가족이 한국으로 이주하려고 하는데 마사유키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한국말이냐? 조센징들 나라로 간단 말이냐? 아버님 요즘은 그런 말 쓰시면 안 돼요. 한국은 이제 선진국이고. 닥쳐. 왜 그런 미개한 나라에 가서 살아야 하는데? 일본인의 자존심도 없는 놈들. 유이가 할아버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같이 가요. 저희랑 같이 살면 좋잖아요. 마사유키는 손녀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이야, 할아버지는 일본 땅을 떠날 수 없단다. 이 집에서 죽을 거야. 타카시가 다시 한번 설득을 시도했지만 마사유키는 완강했습니다. 너희들이나 가라. 난 절대 안 간다. 조센징들 밑에서 살바해야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지. 가족들은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미가 조용히 말했죠. 아버님, 저희가 먼저 가서 자리를 잡으면 다시 모시러 올게요. 필요 없어. 난 여기서 잘 살 테니까 신경 쓰지 마라.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죠. 아빠, 할아버지는 정말 안 오실 거예요? 타카시가 백미러로 딸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일단 우리가 먼저 가자. 할아버지도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바뀌실지도 몰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타카시 가족은 새로운 나라의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공항은 놀랍도록 현대적이고 깨끗했죠. 입국 수속을 마치고 나오자 갑자기 하얀색의 로봇이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공항 안내로봇 에어스타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유이와 소우타는 깜짝 놀라며 로봇 뒤로 숨었습니다. 타카시도 놀란 표정으로 로봇을 바라봤죠. 저희는 일본에서 온 가족인데요. 타카시가 더듬더듬 영어로 말하자 에어스타가 즉시 일본어로 전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본어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인천공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유이가 놀란 눈으로 속삭였습니다. 아빠, 로봇이 일본어로 말해요. 오, 정말 신기하구나. 에어스타가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실 예정이신가요? 제가 안내해드릴까요? 아, 공항버스 타는 곳을 찾고 있어요. 네, 따라오세요. 공항버스 승강장까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에어스타가 앞서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로 붐비는 공항 로비를 능숙하게 피해가며 이동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소우타가 엄마 손을 잡고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로봇이 혼자 걸어가요. 장난감 아니에요? 에미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진짜 로봇이야. 한국은 정말 첨단 기술이 발달했구나. 에어스타가 걸어가면서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지금 가시는 곳은 1층 공항버스 승강장입니다. 가시는 동안 인천공항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드릴게요. 인천공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으로 유이가 용기를 내어 에어스타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 로봇씨, 사진 찍을 수 있어요? 물론이죠.
가족 사진을 찍어드릴까요? 정말요? 우와. 에어스타의 가슴 부분에서 카메라가 나왔습니다. 타카시 가족은 로봇 주위에 모여섰죠. 자, 하나, 둘, 셋. 김치. 셔터음과 함께 에어스타가 한국식 구호를 외치자 가족들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사진은 이메일로 보내드릴까요? 타카시가 이메일 주소를 불러주자 에어스타가 바로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와, 벌써 왔어요. 유이가 아빠의 스마트폰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공항버스 승강장에 도착하자 에어스타가 마지막 안내를 했습니다. 여기가 공항버스 승강장입니다. 서울 시내로 가는 버스는 5분마다 출발합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타카시가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쉽게 찾았어요. 버스를 기다리며 에미가 말했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일본 공항에도 이런 로봇은 없잖아요. 그러게,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다니. 소우타가 손을 흔들며 외쳤습니다. 잘 가, 로봇. 에어스타도 손을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한국 생활 파이팅. 버스에 오른 타카시 가족은 창밖으로 인천공항의 현대적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깨끗한 도로, 질서정연한 차량들, 그리고 맑은 하늘, 모든 것이 새롭고 희망적으로 보였죠. 우와, 여기 정말 깨끗해요. 유이가 감탄하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버스가 인천대교를 지나며 서울로 향하는 동안 가족들은 새로운 나라에서의 삶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잘 온 것 같아요. 에미가 타카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타카시도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아이들도 벌써 좋아하는 것 같고 아버지도 곧 마음을 바꾸실 거야. 타카시가 예약해둔 임시 숙소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비록 크지는 않았지만 일본에서 살던 집보다 훨씬 안전하게 느껴졌죠. 무엇보다 지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큰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여기가 우리 집이야. 타카시가 가족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에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죠. 여보, 아버님은 정말 괜찮으실까요? 가사 도우미 미사코 씨가 매일 들러주기로 했어. 일단은 우리가 자리를 잡는 게 중요해. 첫 일주일은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아이들 학교 등록, 외국인 등록증 신청, 은행 계좌 개설, 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죠. 그래도 한국 사람들은 친절했고 영어와 일본어도 의사소통이 가능해서 큰 불편은 없었습니다. 유이는 국제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낯설어 했지만 금세 친구들을 사귀었죠. 특히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방과 후에는 한글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아빠, 나 이제 한글로 이름 쓸 수 있어요. 유이, 딸이 삐뚤빼뚤하게 쓴 한글을 보며 타카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편 도쿄에 남은 마사유키는 여전히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라디오를 켜고 신문을 읽고 오후에는 정원을 돌보는 일상이 반복됐죠. 가사 도우미 미사코가 매일 들러 식사를 챙겨주었지만 집안은 예전보다 훨씬 쓸쓸해졌습니다. 마사유키 씨, 오늘도 잘 주무셨어요? 그래요. 아드님한테 연락은 하셨어요? 한국에서 잘 지내신대요. 마사유키는 대답 없이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미사코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죠. 손녀가 한글 공부한다고 들었어요. 정말 영리한 아이죠. 그래요. 저녁이 되면 마사유키는 혼자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선 여전히 지진 관련 뉴스가 흘러나왔고 일본 경제 침체 소식도 끊이지 않았죠. 예전엔 가족들과 함께 둘러앉아 저녁을 먹던 식탁이 이제는 너무 커 보였습니다. 타카시는 매일 저녁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마사유키는 짧게만 대답하고 곧 전화를 끊어버렸죠. 아버지, 몸은 좀 어떠세요? 괜찮아. 유이가 할아버지 보고 싶대요. 영상통화라도 필요 없어. 알아서 잘 지내. 한국에서의 생활이 2달째에 접어들었을 때 타카시는 이상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아버지와의 통화가 점점 짧아졌고 목소리에도 기운이 없어 보였죠. 걱정이 된 타카시는 미사코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미사코 씨, 아버지 상태가 어떤가요? 전화기 너머로 미사코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실 요즘 마사유키 씨가 밥도 잘 안 드시고 누워 계시는 시간이 많아지셨어요. 병원에 가보자고 해도 거부하시고 타카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에미가 옆에서 걱정스럽게 물었죠.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가 상태가 안 좋으신가 봐. 다음 날 아침 미사코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타카시 씨, 큰일 났어요. 마사유키 씨가 쓰러지셨어요. 타카시는 당장 일본행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공항까지 배웅을 나왔죠. 아빠, 괜찮아요? 유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타카시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괜찮으실 거야.
아빠가 잘 모시고 올게. 도쿄에 도착한 타카시는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서 만난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상황을 설명했죠. 급성 뇌경색입니다. 고령의 지병도 있으셔서 수술은 어렵고 회복 가능성도 높지 않습니다. 타카시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아버지의 모습은 너무나 작고 연약해 보였죠. 평소 그렇게 강인하던 분이 이렇게 무력하게 누워있다니. 고민 끝에 타카시는 한국에 있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인 이재우는 서울의 대학병원에서 신경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었죠. 재훈아, 나 타카시야. 급한 일이 생겨서. 오, 타카시,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야? 타카시가 아버지의 상황을 설명하자 재훈이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급성 뇌경색이라 한국에서는 기계적 혈전 제거술이 표준 치료법이야. 응급 환자라면 외국인도 바로 받을 수 있어. 정말 일본에서는 나이 때문에 수술이 어렵다는데 나이는 중요하지만 한국은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편이야. 그리고 꾸준한 추적 관찰과 재활까지 생각한다면 체계적으로 관리를 받으실 수 있을 거야. 의료비는 좀 들겠지만 투명하게 안내해 줄 거고. 타카시는 고민했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싫어하던 한국. 하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재훈아, 우리 아버지를 한국으로 이송하면 치료받을 수 있을까? 응급 이송이면 가능해. 우리 병원에서도 받을 수 있어. 빨리 결정해야 해. 의료 이송은 생각보다 신속하게 진행됐습니다. 일본에서 한국까지 특수 구급차와 의료진이 동행하는 항공 이송이었죠. 마사유키는 여전히 의식이 없는 상태였지만 생명 유지 장치에 의존해 안전하게 이송됐습니다. 서울의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재훈이 직접 나와서 타카시를 맞이했죠. 타카시, 걱정 많이 했지. 일단 정밀 검사부터 해보자. CT와 MRI 검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졌고 곧 수술 일정이 잡혔습니다. 다행히 아직 골든타임 아니야. 기계적 혈전 제거술로 막힌 혈관을 뚫을 수 있을 것 같아. 재훈의 설명에 타카시는 조금 안도했습니다. 수술실 밖에서 기다리는 시간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에미와 아이들도 병원으로 달려왔죠. 유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아빠에게 기댔습니다. 아빠, 할아버지 수술 잘 될 거죠? 그래. 이 병원 의사 선생님들이 최고야. 할아버지도 강하신 분이니까 잘 이겨내실 거야. 3시간이 넘는 수술이 끝나고 재훈이 지친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어. 막힌 혈관을 뚫었고 혈류도 회복됐어. 이제는 회복을 지켜봐야 해. 중환자실로 옮겨진 마사유키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지만 생명 징후는 안정적이었습니다. 가족들은 교대로 병실을 지켰죠. 특히 유이는 할아버지 손을 꼭 잡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일어나세요. 제가 한글도 배웠어요. 할아버지한테 가르쳐 드릴게요. 사흘째 되던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사유키가 손가락을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간호사가 급히 의사를 불렀고 곧 마사유키는 눈을 떴습니다. 아버지, 타카시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사유키는 흐릿한 눈으로 주위를 둘러봤죠. 낯선 병실, 낯선 의료진, 그리고 한국어로 대화하는 간호사들. 마사유키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타카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여기는 한국 병원이에요.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마사유키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힘조차 없었죠. 간호사가 밝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깨어나셨네요. 이제 괜찮으실 거예요. 며칠 후, 마사유키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식은 완전히 돌아왔지만 왼쪽 팔다리에 마비가 있었죠. 재활치료가 필요했습니다. 병실에는 매일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특히 유이와 소우타는 할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죠. 소우타가 천진난만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병원밥 맛있어요? 우리 집 근처의 떡볶이도 맛있어요. 마사유키는 처음엔 한국 간호사들과 말도 섞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정성스러운 간호를 받으며 조금씩 마음이 누그러졌죠. 특히 밤새 옆에서 지키는 간호사들의 모습에 어쩔 수 없이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좀 어떠세요? 젊은 간호사가 정성스럽게 혈압을 재며 물었습니다. 마사유키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죠. 좀 나아졌어요. 처음으로 한국 간호사에게 대답한 순간이었습니다. 재활치료가 시작됐습니다. 마사유키는 처음엔 모든 것을 거부했지만 가족들의 격려와 의료진의 정성 어린 치료에 조금씩 마음을 열었죠. 특히 물리치료사 김 선생님의 끈기 있는 지도가 큰 도움이 됐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손가락 운동부터 해볼까요? 김 선생님이 밝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마사유키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죠. 천천히 하세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치료받는 동안 유이가 항상 곁에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힘들어할 때마다 손을 꼭 잡아줬죠.
할아버지, 힘내세요. 제가 응원할게요. 어느 날, 유이가 직접 그린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할아버지, 이거 제가 그렸어요. 할아버지가 다 나으시면 우리 다 같이 살아요. 마사유키는 그림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손녀의 순수한 마음이 가슴 깊이 와닿았죠. 그동안 고집스럽게 지켜온 마음의 벽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유이야, 네, 할아버지가 미안하구나. 순간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타카시와 에미도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죠. 80평생 한 번도 사과한 적 없던 마사유키가 처음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한 것입니다. 유이가 할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마사유키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딱딱했던 표정이 부드러워졌죠. 재활 치료는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마사유키는 보조기구를 이용해 걸을 수 있게 됐죠. 퇴원이 가까워지자 가족들은 새로운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희랑 같이 사시는 게 어떨까요? 타카시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마사유키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을 말이 없었죠. 내가 한국에서 살 수 있을까? 물론이죠. 저희가 다 도와드릴게요. 에미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 집 근처에 노인복지관도 있고 공원도 있어요. 산책하기 좋을 거예요. 마사유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 지켜온 신념을 바꾸는 건 쉽지 않았지만 가족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죠. 그래, 너희들과 함께 있고 싶구나. 경기도 외곽의 조용한 아파트 단지. 마사유키는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지만 가족들이 곁에 있어 외롭지 않았죠. 아침마다 소우타가 할아버지 방으로 뛰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유치원에서 한글 배웠어요. 그래, 우리 소우타가 똑똑하구나. 마사유키도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한국어 교실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마지못해 시작했지만 점차 흥미를 느꼈죠. 특히 한글의 과학적인 체계에 감탄했습니다. 세종대왕이 참 대단한 분이었구나. 같은 반 할머니들과도 친해졌습니다. 처음엔 일본인이라는 사실에 경계하던 분들도 마사유키의 성실한 태도에 마음을 열었죠. 마사유키 씨, 오늘 수업 끝나고 우리 집에서 김치 담그는 거 구경하실래요? 김치요? 예, 좋습니다. 주말이면 온 가족이 함께 나들이를 갔습니다. 한강공원, 경복궁, 북한산, 한국의 아름다운 곳들을 둘러보며 마사유키는 새로운 나라의 매력을 발견했죠. 할아버지, 여기 경복궁이에요. 임진왜란 때 불탔다가 다시 지은 거래요. 유이가 역사 공부한 내용을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마사유키는 복잡한 심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역사는 아픈 기억도 안고 가는 거란다. 어느 날, 마사유키는 아파트 옥상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 가져온 씨앗들을 심었죠. 할아버지, 뭐 심으세요? 소우타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일본 시소야, 여기서도 잘 자랄지 궁금하구나. 매일 텃밭에 물을 주고 돌보는 게 마사유키의 새로운 일과가 됐습니다. 이웃 주민들도 관심을 보이며 대화를 나눴죠. 어머, 이게 일본 채소예요. 신기하네요. 네, 한국 땅에서도 잘 자라네요. 봄이 오고 텃밭에 새싹이 돋았습니다. 마사유키는 손자들과 함께 작은 새싹들을 보며 미소 지었죠. 할아버지, 진짜 자랐어요. 그래, 이 땅도 우리를 받아준 거야. 긴급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2시 48분, 일본 시코쿠 남부 해상에서 규모 6.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진이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의 전조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타카시가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돌렸습니다. 모든 일본 방송이 지진 관련 속보를 전하고 있었죠. 에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일본에 아는 사람들은 다 괜찮을까요? 마사유키는 말없이 텔레비전을 응시했습니다. 50년 넘게 살았던 고국의 모습이 화면에 비쳤죠. 흔들리는 건물들, 대피하는 사람들, 그리고 공포에 질린 표정들. 우린 조금 일찍 떠나서 다행이었어. 타카시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마사유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다행이야.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은 조용히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평소처럼 유이가 학교 이야기를 하고 소우타가 장난을 쳤지만 어른들의 마음은 복잡했죠. 식사를 마친 뒤 마사유키가 입을 열었습니다. 타카시, 내가 옳았어. 한국으로 오길 잘했다. 내가 너무 고집이 셌구나. 타카시는 아버지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평생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다니. 아버지, 저희도 처음엔 겁이 났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래, 이 나라가 내 아이들을 키우는데 더 나은 곳이라면 난 충분히 만족한다. 마사유키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곳의 하늘은 맑았고 땅은 흔들리지 않았죠.
무엇보다 가족들이 모두 함께였습니다. 다음 날 마사유키는 주민센터 한국어 수업에 갔습니다. 같은 반 김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죠. 마사유키 씨, 일본 소식 들으셨죠? 고향이 걱정되시겠어요. 하지만 이제 여기가 제 집입니다. 수업이 끝난 후 마사유키는 단지 내 작은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죠.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이상하구나. 평생 일본이 최고라고 믿었는데 공원에서 뛰노는 한국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속에 소우타의 목소리도 섞여 있었죠. 할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소우타가 손을 흔들며 달려왔습니다. 마사유키는 손자를 안아 올렸죠. 우리 소우타, 재밌니? 네, 할아버지도 같이 놀아요. 저녁이 되자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텔레비전에선 여전히 일본 지진 소식이 흘러나왔지만 이제는 남의 일처럼 느껴졌죠. 할아버지, 오늘 한국어 수업에서 뭐 배우셨어요? 유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배웠지. 우와, 할아버지도 한국말 잘하시네요. 마사유키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과거의 편견도 상처도 모두 잊을 수 있었죠. 마사유키는 아파트 옥상 텃밭에서 일본 시소를 수확했습니다. 한국 땅에서도 잘 자란 시소를 보며 감회가 새로웠죠. 할아버지, 이거 진짜 일본이랑 똑같아요. 소우타가 시소 잎을 만지며 물었습니다. 그래, 똑같단다. 흙이 달라도 정성껏 기르면 다 자라는 거야. 그날 저녁, 마사유키는 직접 수확한 시소로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드는 일본 가정식이었죠. 우와, 맛있어요. 유이와 소우타가 젓가락질을 하며 감탄했습니다. 에미도 시아버지의 손맛에 놀랐죠. 아버님, 정말 맛있어요. 요리 솜씨가 대단하세요. 식사를 마친 후 가족들이 거실에 모여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일본 NHK 방송이 나오고 있었죠. 오늘은 만화작가 타츠키 슈의 2025년 7월 대재앙 예언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일본 지진 전문가들이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 발생 가능성을 8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그의 예언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후지테레비 뉴스가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에 대비한 대피 훈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30년 내 대지진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사유키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평생을 살았던 고향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죠. 일본이 정말 위험한가 보구나. 타카시가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2025년 7월이면 정말 곧 닥쳐올 일인데 정말 충격이네요. 그래. 도쿄에 아직 친구들도 많은데 처음엔 그냥 신빙성이 낮은 불안감에 떠오른 예언이라 생각했는데 정부에서도 해명하는 뉴스가 나오고 전문가들도 그 가능성을 언급하는 걸 보면 아예 무시할 만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유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일본이 정말 무서운 일이 생길까요? 글쎄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안전한 곳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마사유키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의 밤하늘은 고요했고 땅은 든든했죠. 지진의 공포가 없는 이곳에서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내가 여기 와서 많은 걸 배웠어. 안전한 곳에서 가족과 함께 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마마사유키는 일본에 있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차토, 건강은 어떤가? 마사유키, 자네 목소리 들으니 반갑네. 여긴 솔직히 불안해. 매일 지진 소식에 전전긍긍하고 있다네. 한국으로 오는 게 어떤가? 여기는 정말 안전하고 살기 좋아. 고마워. 생각해보겠네.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고향 친구들을 걱정하면서도 자신과 가족이 안전한 곳에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죠. 마사유키는 손자들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유이야, 소우타야, 할아버지가 처음엔 한국에 오기 싫어했지. 하지만 지금은 여기 와서 정말 감사해. 너희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곳이니까. 내일 아침이면 또 손주들의 밝은 목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겠죠. 이 안전하고 따뜻한 땅, 대한민국에서, 비록 고향은 아니지만 이제는 진정한 안식처가 된 이곳에서. 마사유키는 남은 생을 감사하며 살아가리라 다짐했습니다. 일본은 서서히 가라앉고 있다. 100년 만에 돌아오는 대지진에 직면해 있다. 등등 일본인으로 일본 땅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공포스러울지 가늠조차 되지 않습니다. 한국도 일본처럼 심각하진 않지만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몇 년 전 포항 지진을 비롯해서 지진에 완전 자유로울 수는 없는데요. 자연 앞에 인간은 정말 한없이 겸손해야 하나 봅니다. 오늘 안전한 대한민국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하고 있다는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소중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날들 되세요.